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 인원이 36분이나 되시네요. 비가 오고 참 일요일날 이렇게 알피니온 강당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박선호 선생님이 앞에 소화관하고 갑상선 맹강의를 하셨는데 이 참 빔이 안 좋아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만 강의자를 다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 박선호 선생님 갑상선 강의의 보충 강의입니다. 이 전에 대구에서도 우리가 대구 경북 개헌내과에서 총파 강의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한 그 호응을 받아가 제가 다시 앵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갑상선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갑상선 유두암이죠. 파피를検査입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암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갑상선 암은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가 유두암입니다. 유두 파피를検査고 두 번째가 여포암입니다. 폴리큐어検査죠. 이게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수양암이 있죠. 수양암. 그 다음에 역행성암. 아나플라스틱検査죠. 역행성암. 그 다음에 림프종. 림포마. 림프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뭐 빠진 거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틀려가지고 유두암이 한 95%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5%, 나머지는 거의 1% 미만입니다. 전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박선호 선생님이 갑상선 암의 크라이테리아를 말했는 것은 유두암의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유두암 중에서도 인필트레이팅 파피를検査의 크라이테리아입니다. 그걸 좀 아시죠. 그러면 갑상선의 유두암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파피러리検査죠. 파피러리検査는 제일 많은 것이 침윤암입니다. 침윤. 그래서 갑상선 암이 생기가 사이로이드를 침윤하게 되는 거죠. 침윤해서 여기서 생기니까 이렇게 침윤하는 거죠. 침윤행위는 그 있죠. 이러니까 갑상선이 뭐냐면 현저한 저해코고 현저한 저해코. 그 다음에 경계가 불규칙하고 또는 로뷰레이티드. 그 다음에 안쪽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미세스키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톨러 댄 와이드. 요 네 가지가 이제 갑상선 유두암 중에서 침윤행 암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겨가 주위를 침윤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캡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니까 캡슐이 없습니다. 이 침윤이 인필트레이팅 타입의検査가 유두암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왜 저에코, 현저한 저에코 되느냐? 암 세포가 전체가 사이로이드는 고에코죠. 왜 고에코냐면 안에 그 폴리클에 콜로이드가 있고 또 그 콜로이드의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경계 에코에서 반사가 많이 되고 고에코인데 암이 증식해가지고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세포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초음파의 투과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저한 저코는 바로 세포의 증식, 암세포의 증식과 콜로이드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가 불규칙하고 로뷰레이트는 바로 암이 주위 조직으로 침륜하기 때문에 주위 조직으로 침륜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뭡니까? 파피러리検査의 사모마 바디, 사립 소체가 생기죠. 사모마 바디. 사모마 바디는 뭐냐면 사립 소체는 우리가 갑상선 암이 왜 조직학적으로 보면 파피러리 스트럭처죠. 이렇게 파피러리 스트럭처란 말은 파필러리 스트럭처는 여기에 파이브로바스큘라 번들을 형성하죠. 그게 나무의 줄기가 되는 거죠. 기둥이나 줄기. 여기는 파이브로 티슈하고 혈관이 같이 있는 거죠. 여기 혈관, 베슬이
요거는 베슬이고 요거는 파이브러스 티슈. 그렇죠? 파이브러스. 그 다음에 주위에 전부 다 암세포들이 이렇게 정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암세포가 디제네레이션, 네크로시스 되거나 스트로마가 네크로시스 되어버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칼시피케이션이 생깁니다.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톨로된 와이드는 뭐냐면 톨로되는 암세포가 암은 주위 조직하고 관계없이 지멋대로 자라는 거죠. 보통은 정상 조직은 주위하고 결을 따라 자라는데 결하고 관계없이 뚫고 나가는 거죠. 브레스트 캔서도 톨로된 와이드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암 조직이 주위 조직하고 관계없이 제멋대로 정식하는 거죠. 정식이죠. 침륜 정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네 가지. 요거는 바로 침륜행의 유도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갑상선의 암 중에서 특이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침륜행이 아니고 이렇게 캡슐을 형성하는 행이 있습니다. 캡슐 형성. 그게 이걸 가지고 형성인 걸 P4형, encapsulated, 이거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이 요 안에 파피럴 캔서인데 바깥쪽에 캡슐을 형성하면 이게 파피러리 캔서인지 폴리큐럴 캔서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감별은 결국은 FNA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갑상선 P4형이죠. P4형 엔캡슐레이트가 P4형 유도암. 이거는 초음파상으로서는 유도암인지 여포암인지 알 수가 없어요. FNA에서 세포 핵이 유도암이면 유도암입니다. 세포의 유도암 핵이 같으면 여기 P4형.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부분 P4형이 있습니다. 부분 partially encapsulated. partially encapsulation이 전체가 안 되고 일부만 encapsulation,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침륜하고 이쪽은 캡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번째는 시스틱 타입, 낭성 타입, 낭성형. 요거는 이제 파피러리 캔서가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캔서가 생기는데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포션이 요렇게 있습니다. 솔리드 고형 부분, 낭성 부분이 있습니다. 낭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스틱 타입이죠. 요거는 우리가 요 낭성 부분에 찔러서는 안 되고 고형 부분에 찔러야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감별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선종양 결절에 아데노마토스 노듈에서의 시스틱하고 감별해야 되죠. 선종양 결절은 우리가 결절에 이렇게 캡슐이 있으면서 요 안에 솔리드 포션이 있죠. 솔리드 포션이고 시스틱 포션인데 여기 이제 캡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낭성형 유도암인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소견이 바깥으로 침륜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여기 낭시스틱 포션이고 여기 솔리드 포션. 여기 바깥으로 침륜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솔리드 포션이 비교적 일레귤러하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를 띄어보면 칼라 도플라에서 헬리오 신호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헬리오 신호.
100%는 아니죠. 이런 소견이 이제 동반된. 이런 거는 선종형 결절 디제네이션 대가 생기는 거고, 요거는 캔사가 시스틱 포션도 동반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면한 낭성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디퓨저하게 스프레딩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HCC도 미만행하고 디퓨저 스크레로진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드뭅니다만은 갑상선이 이렇게 뚜렷한 결절을 동반하지 않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또는 결절이 조금 작은 결절을 마이크로 노즐 있거나 또는 마이크로 노즐 없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파피럴 캔사가 아주 작은 노즐을 만든 거, 아주 작은 노즐을 만들면 초음파에서 해상력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결절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조금 클 때는 마이크로 노즐로 보이고, 때로는 파피럴 칼시피케이션만 동반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도하면서 우리가 책에서 나오고 강의하는 것은 바로 인필트레이팅 침윤행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낭성형이라든지 디퓨저 타입은 스크롤 타입은 우리가 초음파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P4형하고 부분 P4형하고는 우리가 초음파로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음파 볼 때는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것이 그 폴리큐라 캔사냐가 문제거든요. 폴리큐라 캔사. 그래서 갑상선의 폴리큐라 칼시노, 폴리큐라 칼시노. 이건 이제 폴리큐라 칼시노마하고 네오플라스մ 이렇게 했죠. 폴리큐라 네오플라스즘은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를 합쳤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폴리큐라 아데노 선종인지 서남인지는 FNA도 감별하지 안 되고, 이걸 수술해가지고 캡슐을 인베이전 하거나 베스를 인베이전 하거나 또는 디스탄트 메타를 가야만이 우리가 폴리큐라 칼시노마로 진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포학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수술해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냐, 제일 감별이 될 것은 뭐냐면 노졸라 하이퍼플라시아 하고의 감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조직학적인 명칭이고, 우리가 임상학적은 아데노마토스 노즐을 하죠. 그러면 두 개의 디퍼런셜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졸라 하이퍼플라시아, 이건 병리학적인 거고, 그 다음에 폴리큐라 네오플라스즘, 아데노마 칼시노마 아합선능길 네오플라스즘. 자, 첫째는 이 폴리큐라 하이퍼플라스즘은 생기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TSH의 반응에 갑상선의 폴리큐라 앱세리움이 증식했는 거죠. 하이퍼플라시아. 그러니까 결절이 증식을 하게 되죠. 증식을 하게 되면 결절이 증식하고 하면 주위에 슈도 캡슐이 생기는 거죠. 슈도 캡슐인데 이 슈도 캡슐은 프로미넌트하지 않죠. 왜냐하면 증식하면서 주위를 컴프레션 하니까 캡슐이 비교적 불균일하고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루 캡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이런 결절은 크다가 TSA 리스폰스 크다가 TSH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증식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풀이하다 보면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디제네이션이 있고,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헤모라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경우에는 뭐가 생겨요? 칼시피케이션, 서케아를 동면하게 되고, 다양한 뭡니까? 변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설명, 노졸 하이퍼플라시아죠. 그래서 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면 안쪽에 시스틱 헤머라직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다양한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은 갑상을 볼 때는 아주 많이 막 시스틱 헤머라직인데 그래 아이고 말리기는 시켜다 시간에 반대죠. 비나인이죠. 비나인이죠.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 이거는 PSH와 아무 관계없는 종양이니까 이거는 정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캡슐이 프로미넌트, 캡슐이 완전한 캡슐을 가요. 그 다음에 이 아데노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는 베슬이 아주 많아요. 베슬이 많기 때문에 아주 바스큘러 스프라이 좋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커져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부가 비교적 균질한 에코제니스들을 내부 에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헤모라지 네크로스 별로 없죠. 있다도 조금 약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교적 균질하다. 이 특징이죠. 자, 이런 특징에서 FNA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찌르면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는 어떻게?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 에코가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인데 갑상선의 에코제니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갑상선의 안에 콜로이드가 많으면 고에코고 그 다음에 폴리클이 큰 마크로 폴리클은 고에코거든요. 마이크로 폴리클들은 대부분 콜로이드가 신합니다. 콜로이드가 신하고 마이크로 폴리클들은 대체로 저에코를 갖고 갑상선이 마크로 폴리클은 대부분 디제너레이터드 폴리클입니다. 폴리클이 이제 별 볼일 없고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덴산 콜로이드 그런 고에코입니다. 그래서 폴리클은 에코제는 비교적 균질하면 내부가 저에코 내지 아이소에코 나오죠.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코가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 헤테로지너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폴리클은 딱 찌르려면 셰프가 하면 대체로 마이크로 폴리클이 마이크로 작은 폴리클의 셰프가 한 15개 정도 구성되는 마이크로 폴리클을 써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콜로이드가 어떠냐면 콜로이드가 씬한 콜로이드. 그리고 이 셰프는 디제네이션을 이렇게 없기 때문에 주위에 콜로이드라든지 마크로파지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주위에는 RBC가 쫙 깔립니다. RBC가 왜냐하면 하이바스큘러 스트럭처니까 RBC가 쫙 깔립니다. 아주 모노토너스하죠. 쉽게 말하자면 마이크로 폴리클 신 콜로이드 안 내부 바깥쪽에는 콜로이드가 별로 없고 바깥쪽에는 RBC가 쫙 깔린 모노토너스한 패턴을 이런 패턴을 보이면 백리여사는 대부분 뭘 생각? 폴리클 안에 봤으면 언제 생각? 그 다음에 노즐 하이퍼플레션 아주 헤테로지너스 해버리죠. 자, 마이크로 폴리클도 보일 수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노즐 하이퍼플레시에서 하이퍼플라시아가 처음 생긴 이런 마크로 폴리클도 있을 수 있죠. 아주 마이크로 앤드 마크로 폴리클 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상 콜로이드가 많죠. 이 콜로이드는 이제 디제네레이션 된 진한 thick한 콜로이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크로파지가 막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세포가 죽은 세포가 있으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마크로파지, 히스티오사이트가 마크로파지가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폴리클 세포가 죽은 폴리클, 디제너레이션, 폐형되고 변성되는 폴리큘라 세포들이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노즐 하이퍼플라스틱 현미경 속에는 아주 다채로 다양 총천연식 시네마스코프처럼 다양하게 보이죠.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결정 안에 다양한 변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병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딱 이제 마이크로 폴리클을 보이면 그 당시 그때부터는 슬라이드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혹시 내가 찔러는 이 사람 보낸 게 이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도 마이크로 폴리큘러 부분을 찌를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쭉 슬라이드를 다 보고 슬라이드 전체에 전부 다 마이크로 폴리큘러 스트럭처가 보이면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 도미넌트 함진다. 룰아웃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를 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백리 여사가 FNA로 감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서 수술해야 될 폴리큐라 노즐 하이퍼플라이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를 진짜 감별하려고 하면 뭐 하냐면 코어 바이프시를 하면 되죠. 코어 바이프시를 해가지고 결절에다 총을 땅 쏴가지고 그 조직을 스페시먼을 받아가 폴리큐레 그 뭡니까 캡슐이 어떠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폴리큐라 네오플라스. 물론 폴리큐라 캔사냐 아데노마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병리학적으로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초음파를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내부가 균질하냐, 그다음에 에코제니시스 어떠냐, 시스테이트 에주네이션이나 헤모라지나 이런 것이 적으냐 이 정도로 이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상선 유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유도암은 바로 침륜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침륜이 7~8% 될 겁니다. 18% 되고 그 다음에 피부형 유도암이고 낭성형이나 디퓨저 스크레레트 이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다행히 머리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비나인 결절처럼 보이는데 FNA에서 캔서가 파필러 캔서 나오는 거 바로 엔캡슐레이티드나 파셜 엔캡슐레이티드 파필러 캔서.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성종이 반응이 무슨 이상한 병리학 강의를 하나 하고 하는데 사실 병리학 강의를 알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파피러리 캔서는 말은요, 파피러리 스트럭처를 가진 캔서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니, 파피러리 캔서는 유크레어스가 파피러리 캔서 같으면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파피러리 스트럭처를 가지든 폴리큐라 스트럭처를 가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포에서 FNA에서 이렇게 폴리큐라 스트럭처래. 파필러리 아니에요. 파필러 스트럭처는 파필라리가 뭐 이렇게 세포가 중첩이 돼가 이런 파필러리 나옵니다. 유도상 이게 뚝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파필러리. 이거는 폴리큐라 스트럭처. 폴리큐라 스트럭처를 가지더라도 뉴클리어스가 핵이 유도암이면 유도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파피러 캔서는 세포 하나 가지고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FNA에서 세포가 파피러 캔서의 전형적인 소견에 나오면 파피러 캔서 진단이 돼요. 유도암 폴리큐라 캔서는 뭐냐면 이 뉴클리어스는 우리가 현미경학적으로 전자현미경 말고 우리가 보는 현미경학적으로 광학임에서는 정상 폴리큐라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그게 아주 이제 그레이드가 나쁜 폴리큐라 캔서 같으면 틀리지만 일반적인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폴리큐라 캔서는 정상 폴리큐라 앱스는 똑같습니다. 구별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로 진단합니까? 구조를 보고 진단. 이거는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마의 진단은 구조를 보고 진단하고 파피러리 캔서의 진단은 뭐라고 합니까? 세포로서 진단하는 거죠. 유크레어스로 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진단이. 우리나라 요새 액상세포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액상세포진은 그냥 찔러가 액에다 집어예쁘죠. 그걸 이제 백리과 쌤이 이제 나중에 흡착해가지고 오는데 세포만 보죠. 세포만 보니까 파피러 캔서는 세포만 봐도 구조를 안 봐도 세포만 보면 진단을 되는 거죠. 그렇죠.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는 구조로 하고 파피러는 뉴클리어스 세포 하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세포에서 파피러리 캔서 세포가 한 개라도 나오면 티피카로 나오면 파피러 캔서, 캔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폴리큐라 캔서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병리 초음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분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 제가 화장실 5분 후에